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명 육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에서 국민 세금으로 준 정부 보조금 등 이전 소득 비중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경제신문은 재정 확대에 앞서 모래밭에 물 붓기, 현금 살포부터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 번 생긴 복지 지출은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다라는 주장은 대국민 매도죠. 노인들은 그만큼 나라 경제나 이 정도의 국가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만 역시 성인이 되면 경제에 기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아니라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비든 경제활동과 조세부담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그 자본의 이윤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 배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조세 재정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통해서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이라는 숫자를 부각시켜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매도하는 그런 사설, 이것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해 힘든 트럼프 방한 요청 공개 논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지금 외교 기밀 누설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징계나 사법처리를 당할 정도의 비밀 누설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의 내용인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전인수격으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 정치적 논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선까지가 외교 기밀 누설이고 어디까지는 정치 공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공유 차량 서비스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마차 눈치 보며 자동차 길 막으면 마차 좋은 세상이 오나. 중앙일보는 차량 공유 논란, 국토부는 숨어만 있을 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위원장과 소카 대표 설전, 진짜 문제는 할 일 않는 국토부, 정부 혁신 의지까지 의심받을 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공유경제 둘러싼 혁신 포용 갈등, 한가하게 설정만 벌일 땐가 라고 하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차량 공유가 신산업이니 기존 산업은 무조건 구조정이 돼야 한다 라는 지금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2일 투자감센터는 소카 이재용과 카카오 김범수 등을 1조 원 분식 회계 및 2조 8천억 원의 불법 횡령으로 재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택시업계와 차량 공유 신산업 사이의 갈등이나 논란으로만 있을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산업을 앞세우면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탈법에 관한 부분을 주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트럼프까지 나선 한일 관계 회복 시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강제징용 갈등 풀기는커녕 대래 난만 불킨 한일 외교 장관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사과 반성 없이 무조건 관계를 정상화하라 이런 주장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하니까 덜렁 할 수도 없는 문제죠. 기존에 역대 정권에 그렇게 한 정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외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군 감축 금지, 핵 억지 강화, 미
외교 실패에도 대비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외교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바탕에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유능한 외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과 실용의 입각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그저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에만 초점에 맞춘다면 한국의 경우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인 미국에 종속된 한미동맹에 의지한 외교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대단한 외교를 만약 하는 것이 군사력을 기초한다면 우리가 언제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만들 때까지는 그럼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익과 실용 외교, 한미동맹에 입각하는 것이 국익과 실용 외교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제국주의의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종속적 동맹관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금융혁신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금융혁신 언제까지 립스부용만 할 건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규제개혁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은행 민영화, 투기자본의 은행 인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먹튀 등등 금융 공공성이 붕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금융 공공성을 강화할 때이지 금융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해 나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소 산업과 수소 경제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주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뭐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빈발한 폭발 사고는 수소 공장만이 아니라 일반 화학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나 수소 산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이 보여주듯이 안전에 대한 법률, 제도, 재정, 교육 등 모든 것이 지금 부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체벌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아동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률 만능주의는 위험하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정부가 법을 바꿔 자녀 체벌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민법 조항에 있는 자녀 체벌 이걸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법률 만능주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당연히 인권이 중요한 일이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역시 스스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이죠.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훈육의 교육의 차원에서 체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당연하게 폭력입니다. 자녀에 대한 폭력이고 가정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부정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화전쟁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미기술전쟁에 이어 통화전쟁까지 수출전략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는 국가에 상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을 높인 수입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상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은 미국의 힘에 의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달러 제국주의 자체가 통화전쟁을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일방적으로 미국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굴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가 됐든 WTO가 됐든 국제무역기구 국제적인 그런 자유무역협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미국의 금융통화정책, 미국의 재정정책, 미국의 무역정책,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국제조약이라든가 국제기구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은 사실 무시해 왔습니다. 통화를 포함해서 국제적 무역 거래의 상호주의를
파기해 왔는데 앞으로는 더 강도 높게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역전쟁, 기술전쟁, 통화전쟁, 결국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달러 기축통화인, 자본주의 사회 기축통화인 달러 발권을 이용해서 달러 제국주의가 결합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쌍 제국주의죠. 군사 제국주의와 달러 제국주의가 결합해서 전 세계 민중을 향한 착취와 수탈을 감행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